지금 아까 뭐 출당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 출당 관련해서 이런 면이 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그동안의 자유한국당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적했던 이종구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에서 핵심 친박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친박 팔적이라는 표명까지 구체해가지고요. 이게 정리가 된다면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통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통합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먼저 그 자유한국당이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 확립의 차원에서 그게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 같은데. 근데 그 자유한국당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예. 어떻게 다른 정당을 갖다가 품어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더니 자유한국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예. 직전에 집권 여당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네. 직전에 집권 여당이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저런 대안 같은 것들을 제시를 갖다가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야당 같으냐? 아까 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야당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현 집권 여당을 갖다가 강하게 견제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당에서 지금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유한국당은 판을 갖다가 바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기존의 판에 계속 제가 봤을 때는 휩쓸려가지고 벗어나오지를 못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른정당을 내가 큰 형이니까 너 동생이니까 그 보수의 기체 아래 들어와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는 물론 지금 여당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지지하지 않는 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여당을 갖다가 걱정을 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야당을 갖다가 걱정을 하면서 야당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이게 균형을 갖다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그 걱정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통합 관련으로 합당 통합 이런 걸 넘어가 버렸는데 좀 관련 얘기를 잠깐만 정리하고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하죠. 아까 이미 지금 출당과 이런 문제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상 축이 돼 왔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홍준표 대표도 일단 박 대통령 문제를 3심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전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박 전 대통령 출당에다가 이른바 친박 팔적을 창설한다면 합당할 수 있다. 이종구 바른정당 수석 이종구 의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종구 의원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그동안의 자유한국당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던 분입니다. 당사자인 팔적으로 규정된 분들은 정말 들으면 아주 불쾌하겠습니다마는 서청원, 최경환, 홍문정, 윤상현, 김진태 여기에다가 몇몇 또 두 분들 들어있죠. 이장우 의원 들어있고 이정현 의원은 이미 무소속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조원진 의원도 지금 밖에 다른 당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연히 바른정당 쪽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최근에 합당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당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인 모임을 출범시켰다는 것인데 자유한국당과 교류를 많이 하면은 상대적으로 합당에 좀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혜훈 지금 대표, 새로 당대표가 이끌고 있는데 통합 깃등으로라도 듣지 말라. 우리가 깃등으로 듣는단 말은 그냥 듣지 않는단 말이죠. 듣지 않는 척 지나치는 말이라도 듣지 말라라는 얘기고요. 하태경 의원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미 쪼개졌던 헤어졌던 이혼했던 정당 세력하고 다시 만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러 있으면 조금 더 보고요. 얘기를 나누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출당이 확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기도 어렵고 출당이 지금 어려운 일을 가지고 계속 그냥 제스처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가 통합이나 연대의 논의를 하는 충분 조건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홍 대표는 정치공학적인 잔머리만 불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출당 제스처를 통해 보수 통합의 모멘텀을 만들어보려는 얄팍한 공학적인 계산인 것입니다. 보수의 혁신과 통합은 이미 누더기가 된 한국당 해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제 13명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제 한국당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갈 때 그
전제 조건이 대선 후에는 이 친박 청산을 제대로 자기가 하겠다.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그 당시 후보였죠. 그렇게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청산이 이루어진다면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나 합당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놓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저희는 당연하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박 청산의 기준이 될 텐데요. 어느 정도가 청산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기준을 때 바른정당이 이제 얘기한 것은 그 대통령의 출당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그 8적이라고 그래가지고 8명의 그 의원들의 출당 이것을 그때 조건을 제시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출당 대상으로 삼고 있는 8적 얘기는 인용을 했던 거니까 인용한 거고요. 당사자는 듣기에 따라 좀 불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정구 실장. 자, 이종구 의원이 누구죠? 바른정당에서 지난번 대선 때 마지막까지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후보에게 사퇴하라. 후보직 사퇴하라라고 한 며칠 남겨놓고도 목소리를 높였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바른정당 내에는 지금 두 가지 기류가 있죠. 이해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유승민계라고 표현되는 지난번에 유승민 후보를 옹호했던 그룹과 그렇지 않고 그 위에 비유승민계,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계와 나머지 의원들이 사실 결이 좀 다르다고 저는 여겨요. 자,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와 보죠. 홍준표 대표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그다음에 친박 청산. 근데 어서 많이 들은 얘기예요. 이 출당과 청산은 이미 올해 1월 달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주장했던 겁니다. 그때는 친박계 의원들이 완전히 정변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임명진 비대위원장 어떻게 됐죠? 사실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지난 1월 달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죠? 8적이라고 하는 분들 다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물론 두 분은 밖에 나가 계시지만 어찌됐든 그 이외의 친박 의원들도 사실은 저항을 하지 않아요. 결이 다르죠. 이거는 저는 이 두 가지가 뭘 뜻하느냐. 친박 청산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합의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몇 명 의원들은 정계 은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형식을 빌려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왔을 때 모였던 8인 그 8인은 그 이후에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어요. 그게 마지막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는 바른정당의 의원들 중에 합류할 의원들과 남을 의원들 그리고 친박계가 정리될 의원들 이렇게 해서 이 플랜이 이 청사진이 어느 정도는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게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대체로 당이 그런 방향으로 정비가 되고 있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아니냐, 그쪽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이정구 실장이 해줬는데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른정당 쪽에서는 이해운 대표라든가 하태경 의원 등은 오히려 만약에 보수가 좀 더 개혁이 되려면은 자유한국당 자체가 해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차지원 교수. 바로 거기 지금 그 바른정당의 고민이 지금 묻어나는 대목인데요. 사실 지금 저는 이종구 의원의 그런 발언을 듣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문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먹히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출당문 들고 나왔을 때 결국 보수 야당끼리 통합을 위한 그런 그 하나의 포석이 아닐까라고 봤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보던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입장에서는 바른정당 내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이 복당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명분을 줌으로써 올려는 사람들을 몇몇 빼오겠다는 일종의 바른정당 흔들기를 위한 하나의 전략적 그런 메시지였다고 보는데 그것이 지금 이종구 의원의 그 발언에 의해서 먹히고 들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 바른정당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해운 대표나 하태경 최고위원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바른정당에 이종구 의원이 과연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교섭단체 지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건 아마 당이 상당한 후폭풍으로 밀어닥칠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지금 바른정당이 처신을 하냐는 문제고 또 하나의 흐름 자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김무성 의원과 바른정당이
김무성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 그리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 친박계라고 하는 정가빈 의원이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 예. 그 지금 미래라는 토론 프로그램 그렇죠. 그 자체인데 뭐 그거는 저는 지금 뭐 당장에 이 그 세 사람 중심으로 지금 뭐 그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당대당 통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는 이 세 사람이 아마 새로운 중도 보수의 지점에서 네, 그런- 뭔가 원대한 목표를 앞두고 네. 뭔가 이렇게 이합집산을 한번 시도해 보려는 그러한 시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떤 결말을 갖고 오신가도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지금 양당 간의 통합이 아니더라도 뭐 새로운 구심점 서로 의기투합해서 만들어볼 소진이 있는데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오늘날처럼 추락하는 데는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 것인가가 1단계가 되겠고 그다음에가 이후에 미래를 향한 혁신이 될 것입니다. 서명진 전 의원 10초라도 꼭 얘기를 하고 10초. 싶다고요. 지금 세 가지 노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 등을 통한 이게 무조건 한번 모여보자.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친박 청산하면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친박이 뭐냐 친홍까지도 다 이제 예. 청산하는 자유한국당이 좀 해체되는 정도 수준 가야지 통합된다. 라는 세 가지 노선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세 개 다 틀렸고요. 예. 세개다 차명진 틀렸고, 노선은요? 예. 이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에서 후보 연대 전술을 쓰면서 네. 그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예. 이게 될 겁니다. 현재 지금 알겠습니다. 친박도 지금 친홍이 많아졌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예. 칼로 물베기가 어려워요. 예, 그럼 결국은 그 내년 6월 13일이죠.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구체적인 정당의 재편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다만 그때 가서도 후보 전략 차원에서의 같이 결합했다가 끝나고 나서 재편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해석인데 그건 지켜보겠습니다.